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7가지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라는 말을 하며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미루곤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황금기란 바로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미래의 행복과 만족을 결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은 일들, 시도하지 않은 도전들, 표현하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로 수십 년간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함께한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생애 마지막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일에 매달려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이런 후회를 미리 방지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실천법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삶은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실천법을 통해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인생의 황금기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후회 없는 삶을 위한 7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바람, 사회적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꿈을 희생시킵니다. 마크 트웨이는 20년 후 당신은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했을 때 느끼게 될 후회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진정한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자신의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타인의 인정이나 기대가 없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마지막 날이 온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성찰에 시간 없이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과 가치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할 용기가 없다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모하게 모든 책임을 내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작은 영역에서부터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취미 시간을 확보하거나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작은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에게 충실하면 처음에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결국 진정한 자신에게 충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할수록 여러분은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관계의 진정성 담기. 인생의 마지막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과 경력을 쌓는 데 집중하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관계들은 등한시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75년 동안 진행한 인생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견은 행복한 삶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점이었습니다. 재산, 명성, 경력, 성공보다도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의 진정성을 담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현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현존이란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정신적으로도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음 할 일에 대한 걱정을 잠시 미뤄두고 상대방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존이 깊은 유대감 형성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식사 시간에 모든 전자기기를 치우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또는 친구와 만날 때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고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대화에 집중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취약함을 보여주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 불완전함, 두려움, 희망을 나눌 때 형성됩니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취약함은 용기의 가장 정확한 측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취약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지 않지만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거창한 제스처보다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형성됩니다. 함께하는 아침 커피, 퇴근 후의 짧은 산책, 자기 전 나누는 하루에 대한 대화,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 관계의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이나 큰 이벤트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에서 진정성 있는 연결을 만들어갈 때 깊은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인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적어도 한 번은 주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항상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줘서 고마워. 네가 웃으면 나도 행복해. 힘들 때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해. 이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진정성을 담는 이러한 실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 대신 의미 있는 연결과 사랑의 기억으로 가득 찬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장 두려움보다 더 크게 꿈꾸기.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꿈을 추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능력이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에 도전을 기회로 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게 꿈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바꿔 그것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용기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두려움에 맞서기보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 도전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 발표를 두려워한다면 먼저 가족들 앞에서 짧은 발표를 해보고 점차 더 넓은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기 두렵다면 관련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자아상에 갇혀 새로운 모험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당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세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활동에 참여해보고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 보세요. 이런 경험들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패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해 보세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두려움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패했을 때 나는 정말 형편없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은 인간으로서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이야. 다음에는 다르게 접근해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자기 연민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회복력을 길러줍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게 꿈꾸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법들을 통해 점차 두려움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신의 잠재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대신 도전했던 용기 있는 순간들을 자랑스럽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장 감사의 습관 기르기.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고 광고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 더 나은 건강 상태,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문제나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부정적 편향을 극복하려면 의식적으로 삶의 좋은 측면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그날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맛있는 커피 한 잔, 친절한 낯선 이의 미소, 따뜻한 햇살 마이너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점차 당신의 주의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훈련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사람들은 10주 후에 더 긍정적인 감정, 더 나은 수면, 더 적은 신체적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감사일기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감사한다라고 쓰는 것보다 오늘 아침 아내가 준비해준 따뜻한 아침 식사에 감사한다라고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에게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회적 비교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종종 감사함을 방해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고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의 고유한 강점과 축복에 주의를 돌려보세요. 비교는 감사의 적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경험에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는 폴리에나식의 맹목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은 표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주 적어도 한 명에게 감사 편지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들이 당신의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표현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이 두 사람 모두의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축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더 온전히 머물고 감사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현존 능력이 발달하면 삶의 작은 기쁨들을 더 자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한다면 점차 당신의 마음과 삶의 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가진 것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는 후회 대신 깊은 만족감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5장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 재산, 인정과 같은 외적인 목표를 추구하느라 가장 소중한 자산인 건강을 희생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방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까지 건강에 신경 쓰지 않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변화나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며 의사의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이러한 예방적 접근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체 활동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 방식은 점점 더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인지 기능,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걷기, 가벼운 요가, 춤,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먹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에너지를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복잡한 다이어트보다는 간단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 설탕, 나쁜 지방의 섭취를 줄이세요. 또한 음식을 천천히, 의식적으로 먹으면서 몸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바쁨과 끊임없는 생산성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충분한 휴식 없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7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우선시하고
일과 중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이나 휴가 동안은 정말로 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과 성과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완전히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자연 속 산책, 창의적인 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종종 무시되거나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불안, 우울, 외로움 같은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도전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한 번에 모두 바꾸려고 하면 압도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매일 10분 걷기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15분으로 늘리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식단에 과일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많은 건강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이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건강할 때 더 많은 것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 대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봤다는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6장 의미 있는 일에 시간 투자하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는 활동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TV를 보지 않았다거나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게 정말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가치 명확화입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압력이나 습관에 따라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은가?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세심하게 추적하면서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록해보세요. 소셜미디어, TV 시청, 통근, 회의, 가족과의 시간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해보세요. 이러한 분석은 시간 사용의 패턴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시간 배분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은 계속 미루게 됩니다. 매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다가오는 주의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가치와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먼저 일정에 넣으세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창의적 프로젝트 시간, 운동, 명상 같은 중요한 활동들을 큰 바위로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작은 자갈들이 매일, 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그 주변에 배치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기술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분산시키고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횟수는 하루 80에서 150번, 소셜미디어에 소비하는 시간은 하루 2~3시간이라고 합니다. 특정 시간에만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휴대폰 알림을 최소화하며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경계를 설정해 보세요. 또한 취침 전 1시간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의 귀중한 시간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인간관계에 시간 투자하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웰빙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질 높은 시간을 일정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세요. 이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기 없이 진정으로 연결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매주 가족 저녁 식사, 정기적인 데이트 나이트, 친구와의 깊은 대화 시간 등을 계획해 보세요. 6번째 단계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이코로지스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가 깊은 만족감의 원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몰입은 당신이 완전히 열중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활동을 할 때 경험합니다. 자신만의 창의적 프로젝트, 의미 있는 취미 또는 도전적인 배움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것은 악기 배우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당신에게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매 순간을 생산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창의성과 웰빙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의 여유 시간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이 시간은 깊은 생각, 반성,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여백의 시간이 종종 가장 중요한 통찰과 아이디어를 가져다 줍니다.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매일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압력, 습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활동들에 밀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미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법들을 통해 당신은 시간이 있으면 언젠가 하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썼어야 했다는 후회 대신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았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바로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위한 7가지 실천법 인생조언 오디오북 제7장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써나가기. 인생의 마지막 실천법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써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각본에 따라 살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창조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작가 조셉 캠벨은 당신의 축복을 따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당신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는 것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때 진정한 충만함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 아는 내면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외부의 소음 속에서 그 소리를 듣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기 쓰기, 명상, 자연 속 산책 같은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2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성공 정의하기입니다. 사회는 성공에 대한 매우 좁은 정의를 제시합니다. 마이너스 부, 지위, 인정 등.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다차원적입니다. 자신에게 성공적인 삶이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의미 있는 관계, 개인적 성장, 창의적 표현, 타인에 대한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정의할 때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에는 항상 도전과 실패가 포함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한 장일 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인생의 가장 큰 실패들이 종종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롤링의 해리포터 원고는 12번 거절당했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되었으며,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장과 변화는 편안함의 영역 밖에서 일어납니다. 익숙함과 안전함에 안주할 때 우리는 가능성의 한계를 제한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낯선 경험을 시도해 보세요. 이것은 새로운 취미, 여행, 만남, 직업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신의 진정성 유지하기입니다.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희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후회를 낳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유연성과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 통찰, 실패,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의미와 연결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개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공유, 멘토링,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실을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7가지 실천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실천법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은퇴 후에, 여유가 생기면 등의 생각으로 진정한 삶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의 실천법을 선택해 오늘부터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고 유일무이합니다. 그것을 후회가 아닌 의미와 기쁨으로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황금기 바로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위한 7가지 실천법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생 지혜와 실용적인 조언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